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랑 한국사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 2학년 세계시민과 지리 그리고 정치 과목 담당하고 있는 강민입니다. 네, 실물이 좀 다르죠. 네, 이거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헤매하고 찍은 거라서 좀 그렇고요. 오늘 나름대로 좀 하고 오긴 했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경력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원에서 통합사회 수업은 복동고반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인재 그리고 명동국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어머님들 이제는 이제 1년 정도 지금 1학년 친구들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셨겠지만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과목이 이제 비중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특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능까지 이 과목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이제 한 3주 뒤에 보는 지금 현재 고3 그리고 현재 이제 고2들까지는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 9개, 8개, 17개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1학년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녀들인 지금 중3들 이 친구들은 공통으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나 이과 하니까 사회과목 안 할래 이런 거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목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통합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명실상부하게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선택 과목의 심한 운점들이 밑으로 내려왔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수업하는 학교들 중에서 목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번 문제 최고점 배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전날에 마지막 날 집 볼 때 항상 친구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수능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 9개 선택 과목 중에서 이 단어는 이 과목과 매치가 된다. 거기에서 수능 3점짜리만 뽑아서 4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나눠줍니다. 1번에 나왔어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까지 했어요. 너무 좋았나 봐요. 뒤에 신나게 풀다가 선생님 실수. 이건 곤란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고난도 문제 같은 게 이제 내신으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존의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혼자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 2학년 친구들까지는 통했습니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두 문제에서 등급이 갈리게 되는데 그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가 바로 선택 과목에 있었던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요거죠. 내려가서 통합사회 과목이 고급화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선택 과목 9개들과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2 같은 경우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이런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와 관련된 이런 심화 논점 같은 것들이 연계돼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 교과서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전 영역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앞에서 이제 신복규 선생님께서 통합과학 말씀하실 때 네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랑 정치가 들어가 있는 일반 사회 그리고 윤리 지리 그리고 역사 이 파트가 있는데요. 문과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나 윤리가 싫어요라고 하면 접고 갔으면 됩니다. 하지만 수능에는 모든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4가지 영역에서 평타 이상을 쳐야지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그리고 올해 1년간 개정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서 이제 공통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가 들어왔던 거는 지금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경제 파트에서 무역 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에 기말고사 여기서 등급이 다 갈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 사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토시 하나 차이로 선지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혼자 공부했을 경우에 그런 세밀한 면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 파트, 여기에서 이번에 목동고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10월 모의고사를 추석 끝나고 바로 봤거든요. 지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지리 공부할 때 정말 싫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게 그냥 문제 보는 순간 바로 떠올랐어요. 아마 수능에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리 요 파트도 좀 힘들지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통합사에서는 상당히 쉽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정치와 법에 있었던 논점들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수능 문제인데 이게 평가원에서 예시로 내줬던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10월 모의고사에서 거의 유사한 식으로 나왔습니다.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두바이 2개를 찍어서 해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보는 순간 여기가 지금 사막이구나, 여기에 무슨 기후가 있구나, 뭐 지중해성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그리고 시간이 허용된다면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미리 좀 기본기를 쌓아두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이제 수능 때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머님들 이제 한 절반 정도 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현재 과학학원 보내고 계신 분, 자녀들 좀 계시죠? 사회 한번 보내봤다. 네, 거의 없으시잖아요. 자, 그만큼 학생들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학부모님들도 과학 먼저 해야 돼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참고로 오늘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연사 4분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내신 단위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통사랑 한국사. 그래서 저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뭐 수능 문제 이것도 요번에 이제 내신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는 세계사적인 지식을 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 파트에서 기본권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또 경제 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맨 끝에는 고위과 법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을 믹스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마 예시문항으로도 출제됐고 현재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통사 과목을 좀 경시하면 안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죠. 문과 경시 풍조를 해서 특히 이제 사회과는 학원을 안 보낸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중1 1학기에 지리를 가르치거든요. 시험 없습니다.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딸내미도.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가게 되면 어디까지만 하냐? 진짜 많이 나가는 학교가 뭐 임진왜란 이후에 뭐 영조, 정조 만나면 많이 만난 친구들이에요. 흥선대원군부터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1들 2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대한민국 헌정사 파트가 되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좀 돌아버리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프로 경기를 뛰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가치가 제일 많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접고 가는 과목이 아니고 수능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거를 응용하고 심화해서 수능에 나오는 건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응용 심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목동고라든지 아니면 뭐 강서구라든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선택 과목 선생님들이 통사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내가 가르쳐서 수능에 나왔다, 이런 게 지금 통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선택 과목에 최소한 준하는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야지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토시 하나가 틀리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국어, 영어, 과학을,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회 뭐 적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녹여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수업을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뭐 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친구들하고 수업할 때도 굉장히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농담한 게 수업에 나왔어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하고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징에 맞는 섬세한 켰는데 오늘도 새벽 2시에 목동고 학생이 문제 풀다가 저한테 톡이 왔어요. 2시에도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목동고도 그렇고 강서고도 진명여고도 지금 다 수행평가 보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이거 물어보면 그래, 그 토론에서는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박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네가 세트를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너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특징에 맞게 이제 Q&A 피드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오르니까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제도 부여하고요.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으로 이거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수강 후기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점이 올랐대요. 네, 저도 행복합니다. 30점이 올랐습니다. 50점이 올랐습니다. 네, 어디 가니? 네, 얘는 올백입니다. 2개 100백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올해 친구들이 다 저한테 보내준 카톡이거든요. 실명을 깔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조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신법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순서가 통사 2를 먼저 하고 통사 1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내신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임박해서 하는 게 좋고요. 왜 이거를 하느냐? 법이랑 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안 해놓으면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거든요. 이때 3주 4주 하는 거 갖고는 리마인드까지는 되는데 완벽하게 소화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숫자가 오타가 났네요. 8주 커리로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흥선대원군을 봤을 때 저번에 봤던 분이다. 이 정도의 이제 구면은 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는 11월 20일에 이제 14일 차로 개강을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 개강을 이제 8일 차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어머님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빨리 움직이시는 건데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시니까 학생들도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